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값이 전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치솟으며 이번 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자주 찾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마저 연일 치솟으며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인 댄 맥티그는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달러 90.9센트로 지난 3월 10일 최고치와 비슷한 수준인데 내일은 최대 1달러 95.9센트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는 이미 어제 오전 코키틀람과 포트무디 등 일부 지역의 기름값이 2달러 11.9센트까지 치솟았으며 내일 또다시 최대 4센트 이상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휘발유값 폭등세가 지속될 거란 겁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더해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오르고 미국 북동부의 디젤 부족 또한 휘발유 생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름철 여행 증가 또한 가격 인상 요인입니다. 이에 광역토론토 휘발유 값이 2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 메트로 밴쿠버는 기름값이 최대 2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30센트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은 3월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했으나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맥티그에 따르면 기름값은 지난해 5월 리터당 1달러 30센트에서 1년 새 무려 50%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기름값에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구매자가 늘고 있지만 신차 구매 후 인수받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인기 모델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온주에선 휘발유를 넣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유소 업계들이 사전 지불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즈데일의 한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어린 여아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토 경찰은 이 여아가 숨질 당시 4세에서 7세 사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나 흑인 혼혈 여아로 키 1m 6cm에 말랐으며 네 갈래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여진 검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아의 시신은 비닐백에 담겨져 컬러 담요와 나비 문양이 있는 영아용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담요 2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여아 시신이 지난주 목요일 밤 12시에서 월요일 오후 4시 45분 사이 폐건축물이 담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며 이 시기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비추는 폐쇄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차 부검에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찰은 그러나 여아가 지난해 여름이나 그 이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으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한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소녀의 스케치를 만들어 공개하고 신원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제가 나날이 힘겨워지는 데 반해 기업들의 살림살이는 풍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인 러블로스는 올 1분기 매출이 12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보다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샤퍼스 드럭마트 등 약국 소매업과 화장품 등 고마진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식료품점에서도 2.4% 증가했습니다. 이 캐나다 정책대안센터는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에게 힘겨운 데 반해 기업들에겐 풍요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올라도 기업 이익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로블로스는 식품 가격은 인플레이션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로블로스의 식품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센터는 정부가 식료품 가격을 규제하고 초과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블로스뿐만 아니라 메트로도 1분기 수익이 5.3% 증가했고 엠파이어도 15.4% 상승했습니다.
팀홀튼과 버거킹, 파파이스를 소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도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여야 대표들이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덕포드 수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4.13 고속도로 건설을 재확인하고 오늘은 피커링에서 야당의 공약을 지적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4.13 고속도로 건설을 취소시키겠다는 스티븐 델 두카 자유당 대표는 100억 달러를 학교에 투입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드 수상에 대적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안드레아 호바스 신민당 대표는 자유당의 학교 정책을 지적하며 저소득과 중산층을 위한 치과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녹색당은 의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 대다수는 의석수가 많은 토론토와 905 지역에 초반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의료 시스템, 학교와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권자들은 현재 높은 생활비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당은 76석을 확보했고 신민당 40석, 자유당 7석, 녹색당은 1석입니다. 한편 온주 총선이 오는 6월 2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리는 가운데 19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19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외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선거관리국 해당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선 이번 총선 투표와 관련해 한국어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던 40대 남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킬스트리트과 핀치 애비뉴 인근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41세 남성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해 차량은 사고 후 멈추지 않고 북부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다른 한 뺑소니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3시엔 마캄의 407 고속도로 인근 404 고속도로 북부 방면 도로에서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60대 운전자가 달리던 다른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16일 밤 지하철 2호선 메인역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역 안에서 시작된 용의자 2명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역 바깥으로 이어지며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한 차례 찔렸고 역 안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또 공격했습니다. 어제 폐쇄회로에 찍힌 20대 초반의 용의자 2명을 공개한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는 범행 당시 검은색 자켓에 후디 스웨터, 빨간색 바지와 검은색 신발을 신었고 두 번째 용의자는 빨간색 후디 스웨터에 검은색 조끼와 바지, 빨간색 신발을 신었다며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온타리오주 북부 술 루가웃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탑승자 2명이 범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중 1명인 진 랄캠프는 지난 2월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의 갱단 멤버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 중이며 특히 지난주 공개된 지명 수배자 25명 가운데 2위 수배자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망자인 BC주 켐루스 출신의 37세 던킨 베일리도 조직 범죄 집단의 멤버 살인 공모로 기소된 가운데 4인승 경비행기 소유주의자 조종사인 BC주 리치몬드 출신인 26세 아비나부 한다와 조종사를 꿈꾸던 중국계 27세 홍모 씨가 숨졌습니다. 당국이 사고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같은 갱단이 아닌 랄캠프와 베일리가 어떻게 함께 이 비행기를 타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수가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WHO의 누적 사망자 집계치인 624만여 명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로 코로나 감염으로 희생된 수에 더해 의료 시스템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환자 등 간접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인구 79억 명을 기준으로 보면 500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캐나다에선 어제까지 39,481명이 희생됐으며 퀘벡주 15,066명, 온타리오주 12,88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1%가 이들 두 개 주에서 나왔고 알버타주 4,321명,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3,147명입니다.